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 이 허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서류 전형이고요. 서류 전형에서의 적분은 뭐가 중요하냐? 바로 요거죠. 불성실 기재. 요게 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은 적부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필기 전형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시험 좀 보러 가신다는 차원에서도 요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표절이죠. 요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남의 것을 갖다 베낀다. 요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생성형 AI로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얘가 뱉어내는 답변들이 좀 똑같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 정보로 조금 바꿔서 써주는 그런 노력만이라도 해주시면 될 테니까 요거 가장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 오기하는 거 잘못 쓰는 거죠.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보증도시공사 뭐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죠.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라. 근데 요거를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인재상이죠. 요게 이제 가장 공공기관에서 많이 물어보는 지원 동기의 형태. 인재상은 세 가지입니다. 변화, 전문, 신뢰. 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안 좋다. 뭐 이게 1번이 제일 좋고 3번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재상이란 것은 뭐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변화를 선도하신 소재가 있으면 최고 전문가를 지향했던 소재가 있으면 그다음에 신뢰를 받았던 소재가 있으면 내 소재에 맞는 걸 선택해 주시는 역의 방법으로서 요걸 채택해 주시는 거지. 이거를 하나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내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래서 표절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쓴 내용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시하세요. 첫 번째, 지원 동기를 써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전제는 저는 경영학 요거라고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학을 공부해서 허그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뽑는 쪽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경영학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경영학 공부하면서 주택과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허그랑은 전혀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서류 안 보죠. 그냥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영학을 공부하며 이 학습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것은 허그에 관련된 기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참 허그라고 하는 기관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툴 나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그랬더니 허그가 주택금융 보증 서비스를 통해서 요거죠. 국민들이 살 곳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기관으로 다가왔다. 근데 허그는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요구했던 게 그럼 너는 어느 인재상이니? 자, 인재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요, 변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인재다. 그래서 변화 선도로 갔습니다. 그럼 나는 그랬던 경험이 대학 시절 다양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어떤 프로젝트냐? 아무래도 경영학과니까 뭐 이런 거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있겠죠. 시장 분석 프로젝트에서 팀원들과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분석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석력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무엇으로써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다로 엮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A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시장의 한계를 분석했다. 그 다음 새로운 타겟 시장을 발굴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재구성했다. 되게 좀 솔직한 표현이면서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시면은 아예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좋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재구성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좋네요.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즉, 나는 변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인재인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 하나 제시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처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열정 갖고 있고 최신 경영 이론과 트렌드를 학습하며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왔다. 뭐 앞에서 끝내줘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써줘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거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허그에서도 무엇?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긴 한데 뭐 이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죠. 즉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이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면접장 가셨을 때에 그때 시간을 쏟으시고 여기에는 일단 어젠다만 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허그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안정,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다. 깔끔하네요.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써주시고 요거는 의미 부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재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 마지막에 포부 요런 구조로서 여러분들도 요 3단 구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 가보시죠. 2번은 조금 공부를 해와라. 그래도 요 정도는 조사해와라. 라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핫한 거라고 하면 주택시장 관련된 이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학과를 졸업해서 항상 이 부동산 쪽, 주택 쪽에는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부터 엄청나게 터졌던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긴 한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탄탄합니다. 이런 거 두 가지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을 테니 일단 좀 어떤 게 주제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시장 관련된 이슈는 뭐 저도 잘 보고 있지만 부익남이라고 있죠. 유튜브 아니면은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이게 가장 큰 대형 채널인데 저는 부익남 요 채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보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에 대해서 난 뭘 써야 되냐. 들어가서 내가 일할 때 있어서 이 공사, 우리 허그가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게 우리 공사한테는 기회인지 아니면 위협인지 5월 조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저는 둘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요걸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량이 무엇인지 저는 이 문제 중에 질문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조직의 이해가 필요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나의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 제가 만약에 이걸 평가하는 평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2번을 누가 가장 고민해서 썼나. 실제 면접 때도 이 내용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 회사를 알고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번에는 제가 뭐 대충 쓰라고 했는데 2번만큼은 조금 시간을 써서 마지막에 이런 건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조금 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슈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는 경제적 손실, 주거 불안, 초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한 경우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집을 이렇게 구매해서 산다는 거 어찌됐건 전세금도 모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또 방송에서 나 KBS 추정 60분인가 나왔는데 신촌 쪽에 있어서의 전세 사기 사건 여러분들 세대거든요. 거의 한 1억인데 1억 5천인데 거의 한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 이거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몰고 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그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다 썼어요. 기회도 제공하고 위협도 제공한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기회는 뭐냐?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허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야, 이게 큰일 나는구나. 갭 투자를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호해 줘야 되냐? 허그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다양한 무엇 보증 상품을 통해서 즉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될 거고 이 사람들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긴급 지원 프로그램 마련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 해줘야 되겠죠. 위험 요인은 뭘까요?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야, 허거 니네 요 시스템 있잖아. 이거 과연 신뢰해도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 투자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동산을 다녀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전세를 놓으면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부동산 우리 부사님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허그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주택의 거의 대다수는 없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의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본다면 허그가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그의 신뢰성 이미 타격을 크게 입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야 이걸 기회로 갈 거냐 위협으로 갈 거냐 엄밀히 얘기해서 그 전세 사기는 여기에 위협이죠. 근데 요걸 못 하고 있다는 걸 꼬집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위험 요인이 될지 기회 요인이 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고 뭐 저처럼 둘 다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어차피 면접장 가면 다시 선택을 해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봐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서 하나요. 선택하셔서 깊이 있게 조금 더 조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이런 정보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이 사람들도 뭐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듣는 평가자들도 뭐 저와 같은 외부 평가자가 이거 부동산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제 이런 현장 돌아다녔다는 얘기하면 어찌됐건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둘째로 차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쪽에 대한 일의 진정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으니까 저런 내용도 한번 의도적으로 넣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역량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경영학 전공하면서 통계, 분석 도구 활용해서 나 전세 사기와 관련된 데이터로 분석할게요. 그래서 예방 방안 도출할게요. 뭐 잘 만들었네요. 또한 다양한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의사소통 능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게요. 물론 직접 피해자들을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듣진 않죠. 하지만 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좋고 또 실제 직접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실제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좋네요. 이를 바탕으로 신속, 공정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 참 좋네요. 여러분이 외부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투명한 의사소통을 하겠다. 특히 공공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저는 제일 좋은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베스트 질문이라 생각하고 약간의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아서 여기에 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역량 없으면 다 이렇게 뭐 데이터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3번 가겠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질문 참 잘 냈네요. 직무기술서를 좀 보시고요. 우리 사업이 금융사업이 있고 자산관리사업이 있고 기금이 있어요. 그중에 당신이 어차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사업들 중에 한 가지를 할 테니 뭐 하고 싶은지 써. 그 다음에 너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써. 질문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무를 선정할 때 있어서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이 거의 이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바로 자산관리죠. 채권관리 쪽. 저는요, 자산관리, 채권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세 사기고요. 전세 사기 문제로 채권관리, 채권을 회수를 못하면 여기 이제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지금.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거 안정 지원.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잘할 수 있냐? 경영학 전공하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거든. 그래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기 때문이다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접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의미죠,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공성의 의미. 나름대로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이유 제시를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 제시로 썼는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직무의 의미로서 이유 제시를 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만 딱 아주 짧게 했죠. 아주 짧게 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셔도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를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의미니까라는 개인적인 걸 써주시든가 아니면 직무에 대한 의미를 써주시자. 앞으로 그럼 계획 이게 좀 중요하겠죠. 뭐 할 거니? 저는 일단 전문가로 관리, 채권 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이런 쪽도 할 거니까 뭐 CFA라든지 이런 자격증도 취득할 거고 어찌됐건 공공기관에서는 우리가 영업한다라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따지는 거니까 금융 관련 법률 지식 습득할 계획이겠다. 두 번째는 근무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실제 이 능력을 키우겠다. 셋째는 약간 오버하긴 합니다. 파이썬과 R을 활용해 뭐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겠다. 넷째는 좋아요.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요구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계획은 좀 약간 뻔한 뭐 중장기적인 뭐 우리가 흔히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좀 아닙니다. 단기적인 그다음에 어떤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러한 계획들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마우스로 쓰는 바람에 약간 이렇게 좀 빗나가는데 그걸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펜마우스도 제가 사서 써봤는데 펜마우스가 오히려 더 많이 튀어서 일단은 제가 마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부의 형식 나중에 면접장 가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여긴 이렇게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타겟팅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 채권 관리 전문가로 성장해서 뭐 뻔한 말이죠. 관리 잘하고 지원하겠다는 클로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또 역시 하고 와라 라는 내용인데 2번이 약간 좀 거시적인 내용이었다면 3번은 약간 직무에 대한 내용이죠. 질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이 면접 준비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즉, 너는 그럼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이 질문을 받았다 가정하면 저는 세 가지 사업 중에 뭘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 딱딱 논리가 잡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러한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만들어 가셔서 실제 면접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면접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는 약간 좀 편안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해결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거쳤는지, 즉 액션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네요. 어떠한 점에서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 뭐 이거 리얼라이제이션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경험 질문들은 이제 어떤 소재를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적부니까 가벼운 소재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해 줍시다. 대학교 3학년 때 팀 프로젝트, 팀플을 했다. 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그게 뭔데? 주요 팀원이 중요하죠. 주요한 애, 이게 빠지면 안 돼. 에이스인데 중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됐어. 그래서 업무 분담과 진행의 차질이 생겼다. 좋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 그죠? 그다음에 진행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액션을 구체화 시켜줘야지. 액션이 제일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먼저 봅시다. 먼저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서요.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했다. 그 다음에 남은 팀원들 간 업무를 재분배했다. 좋습니다. 자,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서 역량에 맞게 작업을 조정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 과업을 제정했다. 너무 좋네요. 저는요, 여기서 저는 데이터 분석했고요. 자료 조사했고요. 다른 친구들은요, 마케팅 전략 수립했고요. 발표 자료 준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나눠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했고요.
문제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죠. 즉, 문제가 터진 부분을 어떻게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자. 이렇게 액션으로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니? 예, 이러한 해결책 덕분에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고, 프로젝트 목표에 집중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도 제시할 수 있었다. 결과값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성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유연하게 대응. 협력해서 효과적인 해결책 도출했고 앞으로 들어가면 참 변화무쌍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도움 되겠다.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만든다면 아까 제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채권 관리였으니까 채권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제시해서 그런 것도 난 잘 해결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더 타당성이 있겠죠. 좋습니다.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연관성 제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4번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터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죠? 태스크, 어떤 트러블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의 액션을 최대한 세부적 액션, 그 다음에 리절트,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하우 및 특장점, 본인의 능력. 그래서 대인관계를 묻고 있죠. 대인관계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죠.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갈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첫 번째 노하우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하우는 두 가지입니다. 꼭 두 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일단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설득한다는 거죠. 이러한 노하우는 경청과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갈등. 그래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나오면 일단 갈등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일단 나는 뭘 잘한다 제시해 줬고요. 경험 이제 풀어볼까요? 일부러 여러분 좀 아까 제가 뭐 가벼운 소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만만한 거 편의점 알바가 아니어도 다른 알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갈등에서 여러분이 이 해결할 때 실제 갈등을 누구랑 좀 많이 일으키냐라는 건데 물론 외부 고객도 있어요. 근데 외부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 질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좀 많이 지지고 볶거든요. 특히 내 상사랑. 그래서 내 상사라고 볼 수 있는 점주님을 좀 일부러 등장시켜 봤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점주님은 당연히 야, 기존 걸로 해. 하지만 나는 새로운 걸로 가고 싶다. 그럼 싸우면 안 되죠. 물론 뭐 점주님 말을 듣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점주님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나는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의견을 역시 경청했고 이유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다음 뭐 합니까? 나는 내가 제안한 방식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부분. 그죠? 아까 내가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한다고 했죠. 논리적 설명.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 어떻게 했냐? 새로운 방식으로 요게 이제 내용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하면 동선이 개선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밀고자 하는 상품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참 좋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여러분이 기업에서 하게 되는 의사소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윽박 지릅니까? 목소리 크게? 아니면 그냥 경청만 해줘요?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죠.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그럼 더 이게 힘을 받으려면 여기에 몇 퍼센트의 숫자가 높아졌다. 다른 매장은 어떻다는 이야기까지 해주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요걸로 난 설득한다는 거죠. 결국에 점주님은 제 제안을 수용해 주셨고 진열 방식 시도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효과 얻었고 저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있어서 나는 들어갔을 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나의 역량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역량에 맞게 경험을 스타 방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의 방향으로 액션을 서술을 하자. 소재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자, NCS의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있죠. 저는 수, 문자, 의자, 대기조, 정직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직업윤리를 말씀드리는데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은 꼭 나옵니다. 특히 이런 금융공공기관들 있죠. 또 사고가 터졌던 공공기관들은 꼭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직업윤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원칙 준수를 1차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도 원칙 준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치 제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칙 준수예요. 그럼 왜? 허그와 같은 기관에서는 계속 나오죠. 주거 안정 도모해야지. 사회적 책임 다해야 되니까 원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 는 가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된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줍니다. 나 잘 들어봐봐. 최근에 니네 허그는 전세 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지금은 예방보단 지원이잖아요. 물론 예방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원칙 준수가 더욱 강조되잖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원칙은 항상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해. 그래야만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잖아. 너무 좋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른 직업 윤리를 갖고 오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관련된 경험, 나 이랬던 사례가 있어. 대학 시절에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모든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다. 준수했다라는 단어 좋네요. 투명하게 관리했다. 투명 좋네요.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편의점 알바 경험에서도 거래에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임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칙에 맞는 소재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또 원칙에 맞는 소재를 발굴하느니 뭐예요?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 앞에다 이런 수식어를 좀 붙여주죠. 이게 스킬이에요. 아셨죠? 응. 그래서 또 다른 만약에 이거 관련된 소재가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런 스토리텔링의 소재 앞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직업윤리의 내용으로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허그에서도 전세 사기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원칙 준수할래. 당연한 거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게. 다시 한번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공공성, 투명성 유지하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직업윤리는 사실 다 좋은 거잖아요. 현재 작금의 허그에서 아니면 들어가서 내가 일하게 될 허그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경험은 플러스 알파로서 약간 이게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내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는 부분. 아까 제가 편의점에서 점주님을 등장시켰고 여기에 질문이 아예 외부 고객이나 타인 등을 응대해 본 경험이 나와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외부의 실제 판매 서비스 알바 이런 거 해보신 거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을 제시해 볼까요? 저는 고객 만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똑같죠. 뭐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이다. 뭐 이랬던 사례를 또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많이 하시는 사례에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교내 도서관에서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기서 정말로 다양한 학생과 교직원을 응대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이 도서 대출 연체로 연체하면 이 친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대요. 당시 저는 학생의 불만을 일단 또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했고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대요. 그다음에 연체 벌금 정책을 설명하고 경감 절차.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약간 느끼기에 부당하게 아니면 나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좀 기분이 나빴나 보네요. 아니면 원칙을 조금 어겼다거나 그래서 경감해 줬다. 너무 좋죠. 진짜 현실적으로 있음직할 벌어질 만한 그런 스토리를 제시한 것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자소서 소재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 해주시면 좋대. 예, 여러분이 실제 이제 외부에서 있는 고객들을 만나게 될 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못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외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이제 배운 점,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은 해요. 단순히 문제 해결은 다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공감하는 데 소통하려 노력했다. 아주 좋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적용 제시해 봅시다. 허그에서도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자세 중요하잖아.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 아니면 자꾸 전세 사기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허그 주택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도와줄 때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제공하는 게 필요하니까 내가 했던 이러한 고객 만족 시켰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질문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건 자소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사실 질문들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NCS에 기반해서 만든 것들이고 이런 질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가이드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자기소개 작성을 좀 봤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뭐 지금 들어가시면 좀 일이 바쁘시긴 할 텐데 없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공사고 또 여러분이 만족도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꼼꼼하게 잘 하시고 적부이니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남들은 더워서 피서 가고 휴가 가고 느슨해질 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들보다 좀 먼저 바짝 조염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런 스스로를 잘 믿으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원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공기관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